예,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주말 사이 600명을 넘고 사망자도 6명이 됐습니다. 네, 정부도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총력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현재까지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통상 10시쯤이면 밤사이 통계 수치가 나옵니다. 예.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오는 대로 바로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요즘 주말 사이 한 600명 이렇게 넘어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숫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지금 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어제 대통령께서 이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오늘 확진 환자 수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아마 오늘도 상당수의 확진 환자가 나올 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당초에 뭐 강원도도 청정 지역이라 이렇게 불렸는데 계속 예. 이렇게 확진자들, 의심 환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17개시도 다 지금 늘어난 상황 지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슈퍼 전파자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제 28번째 환자까지는 나름대로 관리가 잘 되었었고 산발적이었고 또 각각의 환자가 다른 환자를 전염시키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적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신천지 대구교회를 통해서 대규모 확진 환자가 나왔고 그것도 불행스럽게도 대규모 확진 환자들이 또 전국 각지로 흩어져서 예. 또 그분들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 감염이 또 지금 시작되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지금 예.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지역이든지 상관없이 전부 신천지 대구교회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슈퍼 전파자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마 지금 더더구나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신천지 대구교회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교회 집회에 참석했는지 그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어느 지역으로 얼마만큼 갔는지 또 각 지역으로 가신 그 교인들이 누구를 접촉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 때문에 지금 이 감염 사태가 계속 증폭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향후 추이를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신천지 측에서 정보 제공을 원활하게 해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신천지 측에서 그 온라인상으로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내용에 따르면 신천지 측에서는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건당국과 협조를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정보, 전화도 연락도 돌려서 협조를 하라고 또 지시도 하고 당부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이 상황과는 또 이야기가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제 어제 또 공식적인 이제 대변인 발표를 예. 통하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예. 그러는데도 이제 각 지역에서 실제로 그러면은 각 지역의 신천지 교회 신자들 명단을 좀 달라 예. 또는 대구 신천지 대구교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좀 달라.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조치는 정보 공개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신천지 교회 측에서 상당히 좀 협조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원래 오늘 이제 신천지 교회 측에서 또 이제 언론 브리핑이나 대국민 설명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자리를 위해서 어제 이제 대변인 형태의 발표를 하면서 반응이라든지 또는 자기네들의 입장을 선제적으로 좀 드러내면서 오늘의 모임을 좀 준비하는 그런 성격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당초 해봅니다. 오늘 하려고 했는데 뭐 장소 문제가 여의치 않아서 하루 앞당겨서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 그렇습니까? 부분은 예. 사실관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사망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신천지 얘기는 앞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통계 수치가 나오면 계속해서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6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루새 3명 이렇게 늘었는데 물론 대남병원 관련자가 많습니다만 6명의 어떤 공통점과 특징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이제 6분 중에 4분이 이제 대남병원 이제 환자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병원에 계셨고 이제 정신과 질환이든지 그렇게 해서 일단 기저질환도 있고 오랫동안 병원에 계셔서 상당히 면역력이 낮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또 이제 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이분은 연령은 비교적 낮으세요. 40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평소에 기저질환이 있었고 크게 증상을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댁에서 전혀 이제 확진 환자로 확인도 안 되고 집에서 돌아가신 후에
이제 환자로 확인되거든요. 대부분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우선은 연령이 좀 높다는 거, 또 하나같이 다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좀 공통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지금 속보로 들어온 내용이 하나 있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지역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7명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현재 경남 지역에서의 확진자는 22명이 됐고요. 그리고 또 울산시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중구 다운동에 살고 있는 50세 주부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아마 이 해당 지자체에서도 또 오늘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라서 저희가 그 현장 준비된 대로 연결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 이야기를 좀 더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취약했던 기저질환이 있었던 분들 혹은 면역력이 많이 좀 떨어져 있었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현재 중증 질환인 중증 상태인 분들에 대한 건강 상태도 굉장히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예, 우선은 이제 중증 질환인 분이 이제 초기와는 달리 좀 열어 나오고 계시고 예. 또 이제 산소 마스크나 또는 그보다 더 중증인 분, 이제 에크모라고 하는 예. 기계 호흡에 의존하시는 분들도 이제 점점 나오고 있거든요. 또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는 환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분명히 이제 좀 더 중증 질환으로 가실 분들은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어떻게든지 경증으로 또 어떻게든지 이분들이 중증으로 가시지 않으면서 치료를 원만하게 하려고 하면 빨리 확진이 되고 병원으로 빨리 입원이 되어서 예. 치료에 돌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환자가 많아지게 되면 확진도 늦어질 수 있고 또 이제 확진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한 곳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보는 것처럼 너무 환자가 많아지면은 이제 병원에서 다 수용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치료 돌입 시간이 약간 늦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예. 있거든요. 그렇게 골든 되면은 타임이 있나 보죠. 좀 그렇죠. 빨리 골든 손을 타임이 써야 있습니다. 되는 그 시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상을 드러낼 때는 감염력이 높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 또 그 기간을 좀 넘어가서 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폐렴으로 이행이 되면서 금방 나쁜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 환자가 많이 나온 대구 경북 지역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다른 지역에도 산발적이긴 하지만은 그 지역에서 이미 지역 감염 가능성을 보이면서 환자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빨리 환자를 확진하고 빨리 치료에 돌입하는 그래야만이 희생을 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에크모 잠깐 하셨잖아요. 이번에 5번째 사망 환자도 에크모 치료 중에 사망을 했다는데 그렇습니다. 이 메르스 때 저희들이 에크모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쉽게 이야기하면 인공폐 정도 맞습니다. 그렇게 예, 생각하면 될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인공폐입니다. 그러면 기계 예. 어느 정도 심각한 환자에게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전혀 자가 호흡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호흡을 해서 폐로 산소를 공급할 수 없을 정도로 폐가 나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그대로 두게 되면은 호흡 부전, 그러니까 숨을 못 쉬어서 돌아가시거나 또는 이제 바이러스가 너무 많아서 이제 다발성 장기 손상이라 그러는데 그쪽으로 되거나 아니면은 폐혈증이 이제 되면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우선은 무엇보다도 숨을 못 쉬게 되면 산소 예.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에크모라고 하는 인공폐, 기계로 된 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예. 이제 산소를 공급하게 되는 그런 기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에서만 현재 4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아무래도 또 면역력이 약하고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더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보건당국에서도 이 병원에 있었던 환자들만 코호트 격리해서 지금 조치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폐쇄병동인 곳에서 이렇게 아무래도 확진 환자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감염이 되느냐 이 경로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추적이 정확하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 부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선 이제 코호트 격리라고 하면 우선은 이제 병원 전체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통제된 데서 환자와 이제 환자 아닌 분이 같이 있게 되면은 크루즈선에서 보는 것처럼 예. 또 감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먼저는 가능하면은 의심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빨리 확진을 해서 조금 중증이다 하는 분은 빨리 이제 딴 곳으로 이송해서 음압병실이나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고요. 예. 이제 또 하나는 대남병원이 이렇게 대참사가 일어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지금 병원에 감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감염의 경로는 아직까지도 이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을 통한 거냐, 아니면 다른 어떤 신천지 교회에서
이 병원에 대한 그런 어떤 봉사 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파가 된 거냐 이제 이런 경로를 찾고 있는데 그 경로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이제 제가 좀 추론하는 것은 예. 우선은 이 병원이 기본적으로 정신과 전문 병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신과 전문 병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폐쇄된 병원이라고 볼 수 있고 일반인 출입이 거의 뭐 통제되는 병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선은 먼저 의료진이 감염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거기에 간호사 여러분이 이미 확진 환자로 예, 판명이 5명 되지 정도.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 간호사들인지 아니면 다른 의료진들인지는 모르지만은 우선은 어떻게든지 어떤 경로든지 상관없이 의료진이 먼저 감염이 되었고 감염된 의료진이 폐쇄병동을 출입하면서 추가 감염을 일으켰고 폐쇄병동이고 또 기저질환이 있고 오랫동안 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면역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전파가 순식간에 일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한두 명 환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폐쇄 공간이라고 하는 점 또 환자들이 폐쇄 공간에서의 밀접 접촉이 있을 수 있고 다수가 한꺼번에 또 이게 환자로 되면은 꼭 신천지 대구교회와 같이 순식간에 확산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아마 그런 일이 이 청도 대남병원에서 일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코호트 격리 조치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조치를 하면 앞으로는 또 추가 확산 이런 문제는 없다라고 보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폐쇄가 됐으니까 바깥에서 안으로, 안에서 바깥쪽으로는 못 나오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부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요. 중에서 예. 확진 환자는 일단 밖으로 모셔서 치료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에서도 일단 격리할 수 있는 분들은 격리해서 그 안에서 교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조치는 아마 지금 당국이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예. 일단 코호르트 격리가 되면 그 자체 내에서는 다소 안정화되고 안정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예. 있습니다. 격리돼 있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이렇게 좀 전해 듣고 있는데 이 코호트 격리 그럼 해제는 어떤 기준으로 따라서 해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우선은 뭐 거기에서 계속 환자가 확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에도 일단 어느 정도 격리 조치는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확진 환자가 되어서 이게 이제 음압 병상이 필요하다. 그럴 정도는 빨리 이제 그 안에는 음압 병실이 없으니까 빨리 이제 이송을 해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도 계속 이제 진단 검사를 하면서 14일이 경과된 격리 조치에서 이상이 없다. 이러면 그분은 정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분은 또 이제 바깥쪽으로 나오고 하는 그런 조치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인원도 안에서 줄이고 또 교차 감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코홀트 격리를 유지하는 그런 형태의 접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김포에서 16개월 영아도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이 됐습니다. 당초에 4세 대구 어린이가 최연소였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16개월 영아거든요. 예. 이렇게 나이가 어린 아이들 영유아는 또 치료가 좀 달라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치료가 뭐 특별히 달라질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선은 이제 11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에게는 감염이 잘 안 된다고 알려져는 있는데 또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경증이고 치료도 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워낙 케이스가 적기 때문에 정말 그러나 하는 건 아직은 잘 몰라요, 사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유아가 되면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의료진들이 이 아이를 돌보기가 사실상 어렵거든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돌봐야 되는데 부모가 만일에 감염이 돼 있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있으면 되지만 예. 이제 부모가 감염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이제 부모가 어린아이를 돌봐야 되거든요. 의료진이 돌보기 그렇죠,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의료 장구를 해야 되고 또 부모가 또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위험 부담을 갖게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어린아이들인 경우에 이제 일단 감염이 되면은 비교적 경증이고 감염이 잘 안 된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이 또 전파력이 어떻게 되나 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예. 그리고 케이스가 많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충분히 감염력이 이제 전파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치료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어른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어른과 달리 아이들이 이제 사이즈가 적다 보니까 약을 투여하더라도 적은 양을 투여해야 되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제 그 약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특히 치료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죠, 다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일단 관찰 또 기본적으로는 대증요법이나 보존요법 이런 걸 하면서 아마 아이들을 치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전체 확진자의 55%가 현재 신천지 관련자입니다. 어제 기준으로만 봐도 1,276명이 유증상자고 그리고 670명 정도가 대구시에 따르면 연락이 되어 있지 않고 있다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천지 관련된 증상자가 유증상자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 또 추가적으로 확진자가 굉장히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증가세가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십니까? 예상하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속 지금 며칠 동안 이제 세 자릿수의 증가를 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도 아마 세 자릿수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게 이제 100단위가 될지 예, 200단위가 교수님 될지. 잠깐만요. 자, 오늘 오전에 나온 일본의 집계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161명이 추가로 확진이 됐고요. 국내 확진자가 그래서 총 763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에서 131명이 추가됐고요. 경북에서 11명이 추가 확진자로 확인이 됐다. 이런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예. 숫자가 이제 700명 단위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100명씩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것 같네요. 신천 이야기 계속 부탁. 그러니까 이제 단위가 이제 100단위 이제 100단위에 그나마 이제 머물렀는데 또 오늘 오후에 또 2차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늘은 또 200단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증가 추세가 끊기지 않고 이제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잠복기라든지 최근에 우리 조치 이런 걸 감안하면은 향후 한 10일 정도가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향후 10일 이내에 지금 우리가 심각 단계로 올려서 취한 조치가 일부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면은 10일 이내에 약간의 둔화 추세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듯 하거든요. 예. 이게 이제 둔화 추세가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미래를 점쳐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늘고만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어떻게 될지 이거를 좀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개인에 대해서 슈퍼 전파자라는 이제 용어를 잘 안 씁니다. 사실 이제 낙인 효과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예. 사회적인 비난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안 쓰는데 이제 의료 현장에서는 이 슈퍼 전파자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부터 28번째까지 환자가 다수의 환자를 만든 분이 없으세요. 이 환자분들이. 예, 왜 그러냐면은 말 그대로 슈퍼 전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 것은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슈퍼 전파가 일어났고 거기에 관여한 분들이 슈퍼 전파자였고 또 그분들로부터 감염된 분들이 하나같이 강력한 슈퍼 전파의 그런 어떤 이 영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계속 슈퍼 전파자를 따라가면서 향후의 추이가 어떻게 될까? 또 이 슈퍼 전파자가 누구를 접촉하고 어디를 갔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그래서 이 슈퍼 전파자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이 신천지 교회의 이제 협조, 아주 자세한 정보 공개, 그 다음에 실제로 신천지 대구교회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때 대구에서 있었던 모임에 전국 각지의 신천지 교인들이 상당히 왔다 그러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슈퍼 전파 사건이 이 교회에서 있었고 그분들이 또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지금 상황이 악화된 측면이 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는 뭐 압수수색을 통하든 아니면 어떤 법적 조치를 통해서 속히 신천지 교회의 조직 또 신천지 교회의 전국에서의 그런 어떤 단위 조직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되고 또 모든 신천지의 교인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야 이게 아마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지. 그러지 않으면은 통제 어려움이 생겨서 계속적으로 환자가 이 슈퍼 전파 경로를 통해서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온 속보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161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국내 확진자가 총 763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사망자도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이 환자 역시 청도 대남병원과 관련이 있는 62세 남성이라고 합니다. 신규 확진자 중에서 161명 중에 129명이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자이고 의심 환자 8,725명이 현재 검사 중인데 이게 어제보다 668명 증가한 수치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자, 교수님 7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네. 62세 남성 대남병원. 역시 그러면 대남병원에서 지금 사망한 사람이 5명 정도 그렇습니다. 관련 있는 분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역시 뭐 기저질환 관련 아직은 저희들이 아직은 정확히 모르고 뭐 좀 있습니다. 봐야 예.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는 부분들, 특히 대남병원 관련된 부분들은 좀 주의 있게 좀 봐야 되겠네요.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분들은
밖에서 확진이 되어 가지고 치료를 못 받아서 적절히 조치가 안 돼서 돌아가신 3번과는 또 다르잖아요. 그죠? 예, 3번 사망자는 돌아가신 경로가 이제 사후에 확진이 되긴 했지만은 코로나19인 것 같다. 이렇게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지 경주에서 않습니까? 발견된 경주 자택에서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40대 남성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만연해지면 병원에서 아주 신속한 치료에 돌입하지 못해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하나같이 청도 대남병원은 청도 대남병원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나왔지만은 병원에 안에 계셨던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어쨌거나. 그렇죠. 그러는데도 지금 사망자가 총 7분 중에 5분이 지금 사망 환자가 나온 걸로 봐서 예. 기본적으로는 기저질환을 갖고 계시고 오래 병원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예. 대남병원과 같이 다른 병원에도 감염 사태가 생겨서 확산이 된다고 하면은 오래 입원하신 분이거나 기저질환이거나 고령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병원 감염은 대남병원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지금 그런 대목에 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7번째 환자 전체를 보면서 특히 의료진 감염, 또 의료진 감염을 통한 병원 감염, 이거를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예, 그런 대목에 와 있다. 그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조기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또 의미도 시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1번부터 28번까지 환자가 다 경증이고 예. 또 상당수 환자분들이 퇴원한 이유는 조기 확진되고 조기 치료에 돌입했기 예. 때문에 큰 후유증이나 병증 없이 중환자로 빠지지 않고 다 이제 치료가 잘 되신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와 같이 이렇게 이제 환자가 많아지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 집중을 하기가 어려워져서 이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심각 단계니까 이제 총리 지휘하에 모든 관계 부처가 이제 협력해서 최대한 빨리 전문 병원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의료진들을 보강하고 하는 이런 조치를 통해서 신속히 환자를 확진하고 어떻게든지 빨리 치료를 해서 심각 상태로 중증 상태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들이 코로나19 관련 특보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가 7번째 사망자가 나왔다. 그리고 오늘로써 이 시간 현재 76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지역과 또 직업, 나이, 또 환자의 상태, 방문 지역이 어딘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좀 나누고 있습니다. 저 교수님, 아까 전에 이제 저희들 신천지 교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신천지 교회 말고도 이게 종교 시설 다른 뭐 교회에서도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독특한 예배 형태를 말하지 않더라도 어떤 종교 시설이라는 어떤 그 형태에서는 이렇게 한 번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을 보자면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예배 형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교회 자체가 몇 가지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교회 자체가 많이 모이십니다. 일단은 첫째는 그렇죠. 예, 두 번째는 교회가 일단 밀폐된 공간이에요. 어떻게든 간에. 이제 세 번째는 예배 형태와도 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예배가 비교적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뭐 말씀을 많이 안 하시고 예. 좀 설교를 듣는 형태의 좀 수동적인 형태의 예배 형태는 비교적 그래도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좀 적을 수가 있는데 어떤 예배 형태는 굉장히 이렇게 활력이 있는 그런 예배 형태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그렇죠. 말씀을 많이 하시거나 옆에 있는 분들 하거나 또는 아니면은 찬송가를 많이 부르신다거나 또는 어떤 반응을 한다거나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군대식으로 소위 고함도 지르거나 뭐 이런 예배 형태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곁에 이제. 계신 신도들하고 접촉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렇죠.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죠. 이 또 말씀이죠. 이제 어떤 교회는 그냥 끝나고 나면은 가볍게 인사만 하고 이제 해산을 하는 데도 있지만 어떤 데는 또 그 이외에도 뭐 식사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어떤 친교 모임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이런 한 세 가지 때문에 많이 모이시는 교회들 또 뭐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유사한 형태를 띠는 그런 것 또는 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방 같은 이런 어떤 밀폐된 공간에 이제 그런 데 만일에 감염자가 있다 그러면 또 상당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좀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이나 환자가 많은 곳에서는
상당히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또 예. 하나는 뭐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마스크를 할 수 있나 없나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든지 이제 모임에 참석한다 이러면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그다음에 가능하면은 접촉을 좀 자제하신 다음에 꼭 손 씻기 등을 해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집단 생활의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군 부대 아니겠습니까? 현재 군 부대 내에서도 1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까지 나온 집계에 따르면 11명으로 늘어난 건데 군 부대 내에서의 방역 관리는 좀 어떻게 진행된다고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제 국방부가 지침을 내리기를 이제 확진 환자는 당연히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예. 치료가 되는 것이지만 그 확진 환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거나 그 확진 환자와 접촉을 한 사람들은 이제 격리 조치를 하는데 예. 최근 보도에 의하면은 뭐 일선 부대장 중심으로 운영을 해라. 이래서 그 의심 접촉을 한 것으로 생각되는 이제 사병들을 한 곳에 이제 소위 말해서 같이 생활하도록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대로 봐서는 그 사람들이 격리가 되어 있지만 예. 격리된 사람들끼리는 공동 생활을 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격리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중에 혹시라도 한 명이 확진이 되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다 같이 또 감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하면은 일선 부대들이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거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격리를 하면 되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는 예.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격리는 적합하지 않고 그리고 또 국방부가 이런 데 대해서 좀 자세한 지침을 내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고요. 예, 예. 또 군부대는 속성상 기본적으로 이제 내부반 생활을 하게 되고 아주 밀폐된 공간이고 또 아주 젊은 남성들끼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육체적 접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주 잦습니다. 또 구호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확진자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전파의 위험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국방부 당국이 좀 세밀한 또 세세한 그런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좀 궁금해요. 지금 군인이라면 지금까지 나온 게 11명이 감염이 위에 있는데 20대 다 초중반일 수도 있고요. 대다수가. 그렇다면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잘 침투를 안 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만약에 침투하더라면 건강한 상황에서 오히려 침투 때문에 바이러스가 더 활성화돼서 옆에 다른 어떤 전우들한테 병사들한테 더 강하게 어떤 전파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일부에서 뭐 이제 사이토카인 스톰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우려를 일부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건강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양호하게 또 크게 중증으로 가지 않고 잘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감염자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일단 발병이 되면 증상을 발현할 때는 그 증상 발현되는 부근 시점에 상당히 전염력이 높은 바이러스를 배출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병사들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감염이 되어서 증상이 발현되면 옆에 있는 이제 전우들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치료는 좀 더 용이할 것 같은데 치료는 좀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은 바이러스가 어떤 경우에 이제 사람의 체질이나 또 그 사람이 뭐 당뇨병을 앓고 있을 수도 있고 젊은 사람이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바이러스가 일정 수준 많아지게 되면은 우리 몸이 면역 반응을 하기는 하지만 바이러스가 많아지게 되면은 그 많은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면역 반응을 하고 많은 면역 반응 때문에 순식간에 또 위험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기는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일단 이런 예외적인 경우도 몸에서 바이러스가 많아지게 되면 그런 일이 생겨서 위험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젊은 분들이라서 비교적 경증에 거치고 치료가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많아지면은 아주 소수에 있어서는 과다 면역 반응의 결과로 어려움에 처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아무튼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를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예. 예. 또 하나 가장 걱정되는 게 아무래도 의료진 감염입니다. 의료진이 감염이 되는 것도 문제이고 그리고 감염되지 않더라도 그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2주간 또 격리 주체가 되기 때문에 또 의료진 부족으로 또 이렇게 이어지는 상황이 또 연출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의료진 감염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게 차단돼야 될 가장 우선순위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의료진 감염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1번부터 28번 환자가 나왔던 상황과 지금 이제 지역 사회에 감염이 있는 이 상황에서 의료진 감염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은 예를 들면 이제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병원이 이 코로나19 환자들과의 접촉으로 인해서 이 병원이 정상 가동이 안 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지금 병동이 폐쇄가 되고 의료진이 격리 조치가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점이 되는데 그러면은 다른 지역은 어떠느냐? 다른 지역도 지금 이제 산발적으로 환자들이 나오고 지역 사회에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제 병원 감염이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병원 감염은 우리가 이제 예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청도 대남병원인 거예요. 청도 대남병원인데 지금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의료진을 통해서 감염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병원이 이제 폐쇄병동이어서 정신과 질환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좀 더 자유로운 측면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감염이 되면 대규모의 감염 사태를 통해서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은 지금 뭘 해야 되냐면은 의료진들이 혹시 감염이 되어서 병원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뭐 체온을 잰다든지 그 이외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의료진이 그 어떤 때보다도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한다든지 또는 심지어 조금이라도 열이 나면은 일단은 경과를 지켜보는 측면에서 격리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매우 세밀한 조치를 해야 병원의 감염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병원 응급실로 직접 오기보다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잘 이제 홍보가 되셔서 선별 진료소로 가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잘 돼 있으니까 그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의료진들이 아무튼 병원 바깥쪽에서 감염이 된 채로도 병원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이 자체적으로 이런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교수님께서 뭐 30여 분 동안 저희들 질문에 일일이 세세하게 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을 해주셨습니다. 잠깐 목을 축이시는 사이에 저희들이 지금 들어온 소식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로 부르기로 했죠. 환자가 161명 추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확진자가 총 763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도 1명 추가돼서 사망자는 총 7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금 사망자는 지금 뭐 기저질환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62살 62세 남성으로 역시 경북 청도 대남병원 관련자다 이렇게 지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속보가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글쎄요, 대구, 경북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그쪽 상황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교수님, 음악 병상 이야기 계속하죠. 정부에서도 지원을 계속 해주겠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대구에서 들리는 이야기 보면 부족할 것 같다. 지금 상황이 악화되면 이 정도로 되겠느냐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떻습니까? 뭐 대구의 음압 병상은 너무도 부족하죠. 이제 파악된 걸로는 대구에 원래 있던 음압 병상이 약 5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번 확진자처럼 이제 부산으로 이제 이송되자마자 이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대구에서 발생한 환자가 지금 수백 명인데 다 55개의 음압병상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자, 교수님, 이스라엘 성지순례단 그 얘기 좀 할게요. 예. 경북하고 제주, 그다음에 가이드 포함해서 77명 정도 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경북 쪽에서 벌써 28명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별로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지역 내 감염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감염이 됐을까? 그래서 국내 감염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원래는 이제 한 18, 19분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또 이제 9명이 늘어나서 이제 28명 이렇게 지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 대구 교회를 빼고 지금 집단적으로 감염이 된 몇 개 이제 교회도 있고 그러지만은 지금 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오신 이분들도 상당히 이제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환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일단 청정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 조치를 발동해서 이제 우리나라나 위험 국가에서의 입국을 전면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셨다가 돌아오신 분들 좀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이 돌아오셔가지고
아무래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역학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경로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에 있는 모르는 상황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그 병원에서 전화 상담을 통해서 뭐 약이나 이런 그동안 계속 꾸준히 받아왔던 그런 질환에 대한 약은 처방이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어떤 방법으로 이걸 저희가 전화를 하고 처방을 받고 그리고 또 약을 실제로 또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거 좀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제 전자 형태의 그런 아마 처방전이 예. 이제 병원하고 약국하고 연계되어 있고 또 이제 환자가 계속 그 약을 복용했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그 약을 복용한다고 하는 게 그 시스템 상에 이제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환자가 요청을 하면 이제 가능하면 예. 감염이 된 분들이 약국에 가서 약사를 감염을 시키게 되면 약사는 이제 대면하게 되는 여러 분들에게 전파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사 분들로 하여금 최대한 이제 대면 접촉을 제한함으로써 감염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하는 게 기본 이 취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취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약을 복용해야 되는 예컨대 이제 고혈압 약이라든지 그러니까요. 근데 복용 안 하면 굉장히 예. 위험에 빠질 수 있고 그렇지만 계속 복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잘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혹시 이제 감기약 같은 경우에도 내가 증상이 이렇다 그러면은 이제 보건진료소나 선별진료소나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안내를 받아서 검사를 해야 되지만 예. 그쪽에서도 증상을 보건 데는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시면서 우선 약을 한번 드셔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가격리를 하고 정상적인 가족분들이 가서 이제 약을 받아오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이제 대면 접촉을 제한하기 위한 그래서 지역사회 감염의 확산 위험을 좀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조치로 보입니다. 예. 교수님 보시면서 발생 초기부터 아마 이런 이야기 했을 겁니다. 지금 백신하고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걱정이다. 이건 뭐 만들 그 상황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뭐 한 달, 이제 2달째로 접어드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뭐 치료제 여러 이야기가 나와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무슨 치료제가 나왔는데 이게 좀 효험이 있다. 뭐 중국에서 그런 얘기 나왔었고 일본에서 지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종플루 또는 이제 신종플루가 이제 계절 독감화되었는데 이런 신종플루 계열의 이제 바이러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미플루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 타미플루는 굉장히 이제 좋은 약이고 딱 최적화되어서 개발된 약이라서 신종플루 바이러스에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19는 작년 말에 나온 거고 또 이제 사스와 메르스와도 약간 다르거든요. 같은 계열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신종플루에 타미플루 같은 약이 없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통상 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주 빨라도 7년, 길면은 뭐 한 10년 이상씩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19에 대한 마치 타미플루와 같은 약을 개발한다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뭐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혹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다른 바이러스 치료제들 중에 이 코로나19에 잘 듣는 약이 없을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미 개발되어 있는 약들 중에 이 코로나19와 같이 RNA 바이러스에 사용이 되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RNA 바이러스라고 하면은 에볼라라든지 또 신종플루라든지 또 이제 에이즈라든지 이런 바이러스들이 RNA 바이러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같은 계열은 아니지만은 RNA 바이러스니까 혹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약들 중에서 혹시 치료 효과가 있는 게 없나 이거를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몇 개가 이제 약효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나가 예. 이제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라고 하는 예. 거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습니다. 또 말라리아 치료제인데 클로로퀸 또는 이제 하이드록시 클로로퀸 뭐 다 같은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쓰고 있고요. 환자에 따라서는 효과가 있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심각하지 않으면 안 쓰고 또는 뭐 심각하더라도 초기에는 쓰면 효과가 있다. 그거는 이제 의료진들이 판단해서 쓰는 것 같고요. 또 중국 같은 데서는 이제 렘디시비르라고 이거는 원래 이제 에볼라 치료제인데 이거는 허가를 받은 약은 아닙니다. 지금 예. 임상 시험 중이에요. 에볼라 치료제로서 임상 시험 중인데 코로나19에 써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코로나19에도 확대해서 임상시험을 하려고 하고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이제 일부 환자들한테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이제 예. 일본에서는
타미플루처럼 작용하는 방식은 좀 다릅니다. 타미플루처럼 신종플루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아비간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환자들한테 써보니까 효과가 있어서 이걸 이제 치료제로 쓰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현재 2개를 쓰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에서 이런 약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세계적인 공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세계적으로 공조가 되면서 신속히 사람한테 투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감염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이제 가장 최고 단계가 된 건데 사실 이 심각 단계로 격상됐던 것이 과거 이 신종플루 때도 한번 격상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때 신종플루 때와 비교를 했을 때 현재 상황은 좀 어떻다라고 보시나요? 좀 복합적인데요. 이제 확산된 면에서는 신종플루가 훨씬 광범위했습니다. 신종플루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아마 7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 감염이 됐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치사율은 약 0.05% 정도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모수가 크니까 예. 이제 확진된 분이 워낙 많으니까 상당히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어린아이들도 꽤 많이 이제 희생을 당했거든요. 예. 당시에는. 그런 점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확산 양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코로나19가 좀 덜한 편이죠. 그러는데 치사율은 이제 더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종플루는 0.05%였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거의 1%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1%를 지금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치사율이 1%는 조금 상회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좀 높아질 수 있으니까 치사율은 거의 뭐 10배 한 20배 가까이 지금으로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아마 이제 치사율이 높고 정부에서는 감염 확산이 부분적인 지역 사회 감염을 떠나서 예. 이제 전국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심각으로 그렇게 경계 단계를 올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예, 듭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이렇게 심각 단계로 격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보시기에는 지금이라도 심각 단계로 격상한 게 적절하다라고 판단되시나요? 저는 31번째 환자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경계 단계면 충분하다 이렇게 좀 양해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31번 환자에서부터 대규모 감염 사태가 생기면서 저는 바로 이제 심각 단계로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 이틀 동안은 경계 단계를 유지하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 의견도 좀 갈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계속 심각 단계로 가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어제 대통령께서 전격적으로 심각 단계를 가신 거죠. 이제 심각 단계를 가게 되면 우선 하나는 이제 산발적인 지역 사회 전파에서 이것이 전국적 지역 사회 전파가 확인해졌거나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럴 때 이제 심각 단계로 가게 되거든요. 예. 이제 심각 단계로 가게 되면은 심각 단계 이전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수장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추진하시게 되는데 예. 일단 심각 단계로 가게 되면은 국무총리가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하는 게 설치가 되면서 동시에 국무총리가 주관해서 모든 부처가 이제 이 감염병에 총력 대처를 하게 됩니다.